아가, 나 이제 가야 해. 키릴은 침대 머리맡에 놓인 시계를 집어 손목에 찼다. 조금만 더 있어 주면 안 돼. 침대에서 애걸복걸하듯 베라가 말했다. 안 돼, 베룬. 미안하지만 오늘은 정말 못 가. 남자는 청바지를 끌어올리며 말했다. 아내에게 오늘은 일찍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어. 오늘 장모님 생일이라 들렀다가 축하하려고 했거든. 아내, 애들, 장모, 개, 베라는 가운을 걸치며 짜증스럽게 말했다. 그 목록에서 난 몇 번째야. 베르, 시작하지 마. 키릴이 얼굴을 찌푸렸다. 우리 애초에 다 합의했잖아. 난 내 가족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너도 그걸 받아들였고. 지금 뭐가 달라진 거야. 나도 내 가족을 갖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베라는 도전하듯 키릴을 바라봤다. 저녁이면 당신이랑 껴안고 소파에 앉아 재밌는 영화 보고 싶어. 아침엔 당신 아침 챙겨주고, 저녁엔 맛있는 저녁으로 맞이하고 싶어. 아이도 갖고 싶고. 결국엔 그녀는 거에 소리쳤다. 그런데 당신은 일주일에 겨우 몇 시간만 내게 쓰고는 집에서 기다린다고 서둘러 돌아가잖아. 난 모든 명절과 주말을 혼자 보내며 그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런데 도대체 뭘 기다리는 건지 모르겠어. 아가, 진정해. 키릴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나랑 있으면서 그렇게 나빠. 바로 그게 문제야. 좋아. 그녀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항상 이랬으면 좋겠어. 가끔이 아니라.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셔츠를 걸치고 현관으로 갔다. 문이 닫히자 베라는 창가로 가서 키릴이 자신의 차에 타고 천천히 마당을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침대를 정리하고 부엌으로 가 마음을 좀 가라앉히려고 와인을 따랐다. 그녀와 키릴은 벌써 2년째 만나는 중이었다. 직장에서 알게 되었고 정확히 말하면 키릴은 베라가 일하던 은행의 고객이었다. 은행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그를 맞는 사람이 유독 베라인 경우가 많았다. 그녀는 칭찬을 건네는 키가 크고 잘생긴 그 남자가 마음에 들었다. 언젠가 그가 데이트를 청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남자의 손가락에 금반지가 있는 것도 보였지만 그녀는 만남을 거절하지 않았다. 그가 초대한 레스토랑에서 키릴은 자신이 여행했던 나라들을 많이 이야기했고 휴대폰에 들어있는 사진들을 자랑했다. 난 터키 말고는 가본 데가 없어. 베라는 한숨을 내쉬었다. 같이 갈 사람도 없고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혼자 가면 재미도 없고. 다음엔 같이 가자. 키릴이 그녀의 의자 등받이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그럼 그건. 그녀는 그의 손가락에서 번쩍이는 반지를 눈짓했다. 그건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그는 손을 탁자 아래로 숨겼다. 그래, 아내와 아이 둘이 있어. 우린 바닥부터 시작해서 많은 어려움을 함께 겪었지. 그래서 아내를 절대 버리진 않을 거야. 그때 베라에겐 키릴이 아내와 헤어지든 말든 상관없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약속대로 몇 달 뒤 그는 베라와 이탈리아로 떠났다. 그녀가 늘 꿈꾸던 곳 토리노, 밀라노, 베네치아, 그리고 물론 로마. 베라는 이탈리아 거리들을 거닐며 현지의 명소들을 질리지도 않게 구경했다. 둘은 노천 카페에 자주 앉아 현지 음식을 즐기며 오래 이야기했다. 베라는 자신이 점점 더 키릴을 사랑하게 됨을 느꼈다. 다만 한 가지, 밤이면 그는 욕실에 틀어박혀 아내 올가와 아이들과 통화했다. 닫힌 문 너머로 그가 아내에게 다정히 말하고 아이들과 환하게 웃는 목소리가 들렸다. 베라는 질투를 느꼈지만 관계를 망치지 않으려 티를 내지 않았다. 돌아온 뒤에도 관계는 계속됐다. 일주일에 몇 번 저녁이면 그는 베라의 집에 들렀지만 밤을 새고 가지는 않았다. 주말이면 그는 본보기 같은 가장이 되었다. 베라는 혼자 쓸쓸히 지냈다. 바보야, 베르카, 친구들이 말했다. 시간만 낭비하는 거야. 가족 안 버린다고 분명히 말했잖아. 근데 넌 계속 기다리겠지. 그 사이 젊음은 돌아오지도 않고. 난 그를 사랑해. 베라는 변함없이 답했다.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바뀔지 몰라. 나랑 있는 게 아내랑 있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럼 우린 영원히 함께할 수 있어. 친구들은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시간이 흐르자 더 이상 연인 역할로는 만족할 수 없게 됐다. 그녀도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늘 함께하고 싶었다. 그가 올 때마다 베라는 함께 살자고 운을 뗐지만 키릴은 피하거나 화를 냈다. 분명한 대답은 끝내 듣지 못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베라, 혼자야? 유층 이웃 마리나의 목소리였다. 좀 들를게. 좋은 소식이 있어. 베라는 동의했다. 마음이 좀 허해서. 5분 후, 샴페인과 초콜릿 상자를 든 마리나가 현관에 들어왔다. 무슨 경사야? 베라가 놀라 물었다. 그래. 마리나는 익숙하게 부엌으로 가서 말했다. 축하해줘, 나 결혼해. 정말? 누가 너랑 결혼하기로 했는데? 베라는 놀라운 반, 호기심 반으로 물었다. 너도 참, 마리나는 샴페인을 잔에 따르며 말했다. 신랑감들이 줄 서 있는 것도 아닌데. 니콜라이, 그 사람. 그렇지. 어떻게 그를 가족에게서 떼어냈어? 베라는 못 믿어온 눈길을 보냈다. 마리나가 오래전 근무하던 곳의 상사 니콜라이 에두아르도비치와 오랫동안 만난다는 걸 그녀도 알았다. 그는 마리나에게 베라가 사는 이 집의 아파트를 사줬고 가끔 찾아오곤 했다. 마리나는 언젠가 그가 가정을 떠나 자신과 결혼해 주길 바랐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니콜라이의 아이들은 다 자랐고 그는 여전히 두 집 살림이었다. 그의 결혼을 깨려고 내가 안 해본 게 없어. 마리나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다. 아내에게 전화도 하고 우리 같이 찍은 사진을 우편함에 넣기도 했지. 그런데 그 여자는 완고하더라. 자기 남편을 꼭 붙잡고 절대 놓지 않아. 그럼 지금은 뭐가 달라졌는데? 베라가 잔을 들며 물었다. 그에게 선택하라고 했지. 임신했다고. 나랑 결혼하지 않으면 자기 아이는 평생 못 보게 될 거라고. 정말 임신한 거야? 베라는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냈다. 아니, 물론 아니지. 마리나는 웃었다. 좀 겁을 준 거야. 모험은 미덕이잖아. 모험하지 않으면 샴페인도 못 마셔. 그녀는 잔에 다시 따랐다. 어쨌든 난 성공했어. 그의 아내는 뭐라고 했어? 꽤 담담하더라. 마리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니콜라이는 오히려 아내한테 화를 냈지. 아내가 그러더라. 그동안은 아이들 때문에 참았지만 이제 다 컸으니 어디든 누구한테든 가라고. 아이들 때문에 참는다. 그게 옳은 건지는 모르겠네. 베라가 중얼거렸다. 이젠 중요하지 않아. 마리나는 잔을 비우고 일어섰다. 중요한 건 니콜라이가 이제 온전히 내 것이라는 거야. 근데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건지 모르겠다. 그럼 난 어쩌지? 베라가 조심스레 물었다. 나도 유부남이랑 지내고 있는데 너처럼 오래 못 기다리겠어. 어쩌면 그는 절대 아내를 떠나지 않을지도 몰라. 그럼 떠밀어야지. 마리나가 조언했다. 베라가 깊게 한숨을 쉬었다. 나도 내 가정을 원한다고 계속 넌지시 말하는데 그는 손만 내젓고. 그럼 아내가 스스로 그를 집에서 내쫓게 만들어. 이웃은 현관문 잠금을 풀며 말했다. 그럼 그는 틀림없이 내게 오겠지. 그건 옳지 않아. 베라가 요쳤다. 넌 행복하고 싶지 않아? 사랑하는 남자를 곁에 두고 싶지 않아? 마리나는 문을 열고 계단으로 나섰다. 원해. 베라는 속삭였다. 그럼 실행해. 사랑에서는 모든 수단이 정당해. 마리나는 유층으로 올라갔다. 베라는 불도 켜지 않은 방 안에서 안락의자에 앉았다. 한편으로는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불쌍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도 남편과 아이가 있는 삶을 원했다. 내가 유부남을 사랑하게 된 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 조금쯤 행복할 권리는 내게도 있지. 물론 남의 불행 위에선 행복을 쌓을 수 없다는 말도 떠올랐다. 그래도 그녀는 키릴과의 미래가 잘 되리라 희망했다. 베라는 휴대폰을 들어 둘이 함께 찍은 사진들을 찾아봤다. 아내에게 이 사진들을 보내려면 제3자가 바람 사실을 알렸다는 설정으로 해야 해. 근데 이탈리아 사진은 제3자가 어떻게 구하지? 그녀는 생각에 잠겼다. 그럼 누군가가 우릴 몰래 찍어야지. 그래야 내게 의심이 덜 갈 테고. 키릴에게 악감정 가진 사람이 없으란 법도 없고. 누구에게 부탁할지 오래 고민했다.
친구들은 이해 못하고 비난할 테고 이렇게 민감한 일을 맡길 만한 지인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때 번개처럼 떠오른 이름 마리나. 그녀라면 거절 안 하겠지. 본인도 비슷한 상황이었으니까. 시계를 본 베라는 이웃에게 연락하는 건 다음 날로 미루기로 했다. 어디서 어떻게 찍는 게 좋을지 더 굴려볼 필요가 있었다. 마리나는 흔쾌히 돕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사랑엔 모든 수단이 통한다고. 기꺼이 도와줄게. 인적 드문 곳, 나무나 덤불이 많은 데가 좋아. 그래야 내가 안 들키지. 그들은 며칠 뒤 베라가 키리를 집 근처 작은 공원으로 산책 유도하기로 합의했다. 놀이터나 젊은이들이 떠드는 벤치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다음번에 그가 오자 그녀는 살갑게 기대며 속삭였다. 오늘은 잠깐만 산책하자. 우리 맨날 집에서만 만나고 밖에는 거의 안 나가잖아. 베르, 너무 피곤해. 나갈 기분이 전혀. 제발, 베라가 그를 껴안았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알지? 알았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잠깐만. 오늘 아들 운동 끝나면 데리러 가야 해. 볼카가 운동을 아주 싫어해. 누구를 닮아서 저런지. 그는 베라를 힐끗 보며 말했다. 베라는 속으로 불만이 치밀었지만 화를 누르고 욕실로 들어가 마리나에게 지금 공원으로 거기서 기다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공원은 북적였다. 아이들이 뛰놀고 유모차를 민 젊은 엄마들이 거닐었다. 벤치에는 청춘들이 앉아 크게 웃고 시끌시끌 수다를 떨었다. 좀 더 안쪽으로 가자. 베라가 제안했다. 조용히 둘이 있고 싶어. 그들은 공원 깊숙한 덤불 근처에서 멈췄다. 너무 보고 싶었어. 베라는 키리를 끌어안아 입을 맞췄다. 눈가로 보니 마리나가 들키지 않고 셔터를 잘 눌렀다. 남자도 그녀를 꼭 껴안았다. 나도 보고 싶었어, 아가. 키릴이 다정히 말했다. 하지만 알다시피 널 보러 올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 알아, 다 이해해. 베라는 마리나가 여러 각도에서 찍을 수 있도록 몸을 살짝살짝 돌렸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와주니까. 잠시 더 걷고 그는 주차장으로 갔다. 베라는 그가 떠나는 걸 손을 흔들며 배웅하고 곧장 위층 이웃 집으로 뛰어 올라갔다. 얼른 보여줘. 그녀가 성급히 말했다. 사진들은 훌륭했다. 그의 팔에 감긴 허리, 입맞춤, 다정한 포옹. 이제 출력해서 적당한 때에 아내에게 보내야지. 베라가 중얼거렸다. 지금 당장은 안 돼. 오늘 산책을 일부러 꾸몄다는 의심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럼 언제 보낼 건데? 마리나가 놀라 물었다. 난 당장 남편이 불륜 중이라는 걸 알리고 싶을 줄 알았지. 한 달 후엔 알게 되겠지. 베라는 비웃으며 말했다. 잘 될 거야. 퇴근길, 올가의 핸드백 속 전화가 울렸다. 그녀는 장바구니를 근처 벤치에 내려놓고 전화를 받았다. 당신 남편 키릴이 바람피고 있어요. 증거는 당신 우편함에 있어요. 낯선 여성의 목소리. 누구세요? 올가는 찌푸렸다. 그러나 이미 끊겨 있었다. 표시된 번호로 다시 걸었지만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라는 기계음뿐이었다. 말도 안 돼. 올가는 장을 들고 서둘러 집으로 갔다. 우편함 속엔 하얀 봉투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뜯자 남편이 금발의 여자와 다정히 껴안고 입맞추는 사진들. 집에 들어서자마자 올가는 현관 벤치에 털썩 앉았다. 갑자기 힘이 쭉 빠져 움직일 수가 없었다. 엄마, 얘 그래? 아들이 달려와 물었다. 아니야, 아들. 괜찮아. 그녀는 아들의 금발 머리를 쓰다듬었다. 좀 피곤해서. 조금만 쉬면 나아. 엄마, 내가 오늘 학교에서 그린 그림 봐. 딸 카투사가 뛰어들어와 그림을 내밀었다. 여기 엄마, 여기 아빠, 그리고 나랑 보브카. 이건 우리 렉스. 근데 우린 고양이 없잖니? 올가는 힘없이 웃었다. 엄마가 착하게 굴고 공부 잘하면 새끼 고양이 사준다고 했잖아. 그래서 미리 그려놨어. 아직 한 주밖에 안 지났어. 너 학교 간지? 올가는 부엌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그러니까 고양이 얘기는 이르지. 숙제는 다 했어. 해서. 그럼 놀이터 가도 돼. 카투사도 데리고 가.
에이, 엄마, 방해만 될 텐데. 얘들이랑 축구하기로 했단 말이야. 그럼 너도 못 나가. 올가는 단호하게 말했다. 숙제 검사할 거야. 알겠어. 가자, 카트사. 아이들이 나가자 올가는 다시 사진을 꺼내 꼼꼼히 살폈다. 합성일 수도 있어.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누군가의 짓일지도. 그녀는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어 장에 감춰두었다. 당장은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자. 그의 행동을 지켜보자. 그날 저녁, 키릴은 평소처럼 다정하고 유쾌하고 배려 깊었다. 저녁을 맛있게 먹고 아내에게 입을 맞춘 뒤 아이들 방으로 가서 잠들기 전까지 놀아주었다. 침대에 누워서도 그는 회사 일 얘기를 하며 어려움을 자세히 털어놓았다. 주말엔 가족 나들이를 가자고도 했다. 셔츠에 립스틱 자국도 낯선 향수 냄새도 없었다. 그럼 전화와 사진은 누군가의 악의적인 장난이었나? 올가는 안도했고 남편을 꼭 안고 잠들었다. 며칠 뒤 키릴이 베라에게 들렀다. 오늘도 집에 빨리 가야 해. 그녀가 그가 시계를 보는 걸 보고 물었다. 그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보브카가 이번 주에 수학 나쁜 점수를 2번이나 받았어. 좀 봐줘야 해. 아내는 숙제 안 봐줘. 베라가 찌푸렸다. 그녀도 일하느라 지쳐. 저녁 준비하고 빨래, 다림질까지. 우리도 가능한 도와주려 하는데 쉽진 않지. 그의 차가 떠나자마자 베라는 마리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믿을 수 있니? 아무 일도 안 생겼어. 내가 직접 우편함에 넣었는데도. 누가 먼저 꺼내갔나? 마리나가 놀랐다. 우리 둘이 같이 서 있었잖아. 그 집 근처에. 난 아내에게 전화했고 넌 그 사이 봉투를 넣었고. 다행히 새 심카드였지. 그녀가 다시 전화했을 땐 벌써 꺼버렸고. 그럼 이제 어쩌지? 다시 사진을 넣는 건 우스워. 이번엔 그녀가 자기 눈으로 직접 보게 해야 해. 남편이 너에게 오는 시간을 말해봐. 올가의 휴대폰에 또다시 낯선 번호가 떴다. 당신 남편, 내일 애인과 만나요. 직접 보세요. 신 목소리. 시간과 주소는? 여자는 정보를 불러주고 전화를 끊었다. 그날 저녁, 올가는 하는 일마다 실수했다. 국은 짜고, 커틀릿은 탔고, 빵을 썰다가 손가락을 베었다.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뭔가 있었어. 남편이 걱정했다. 별거 아냐. 오늘 좀 산만하네. 올가는 손사래를 쳤다. 가서 쉬어. 얘들 밥은 내가 차릴게. 키릴이 칼을 넘겨받았다. 침실에 누워 눈을 감은 올가의 머릿속은 소용돌이쳤다. 갈까 말까. 또 장난이면 바보 되는 건데. 올, 저녁 안 먹어? 남편이 조심스레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다. 좀 더 누워 있을게. 이불이라도 덮어줄게. 그는 담요를 가져와 그녀를 덮어주었다. 이런 사람이 바람을 핀다고. 이렇게 살뜰한데. 아니다. 가지 말자. 바보 만들게 두지 말자. 하지만 다음 날 마음은 또 뒤집혔다. 확인해야 해. 그래야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 약속된 건물 앞 멀찍이 세워진 남편의 차가 보였다. 올가는 나무 뒤에 숨어 출입구를 지켜봤다. 1시간이 지나 남편이 나왔다. 열린 창문에서 금발 여자가 고개를 내밀었다. 키류사, 보고 싶을 거야. 항상 기다릴게.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거 잊지 마. 키릴은 손을 흔들고 미소 지었다. 차에 타서 떠났다. 올가는 나무 뒤에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렇다면 사실이었어. 집에 돌아오자 남편은 아이들과 보드게임을 하며 깔깔 웃고 있었다. 얘 이렇게 늦었어. 그는 다정히 올가의 요투를 받아 옷걸이에 걸어주었다. 회사의 조밀이. 올가는 고개만 끄덕이고 부엌으로 갔다. 키릴, 얘기 좀 해. 그녀는 진지하게 남편을 바라보았다. 아이들 재우고 와. 잠시 후 남편이 부엌으로 돌아와 마주 앉았다. 나랑 사는 게 힘들었니? 올가는 곧장 물었다. 무슨 소리야? 넌 내 아내야. 우린 오래 함께했고 난 널 사랑해. 그럼 이건 뭐야? 올가는 사진들을 탁자 위에 흩뿌렸다. 그건 어디서 난 거야? 남자의 얼굴이 하얘졌다.
중요하지 않아. 누구야? 나도 몰라. 그는 시선을 떨궜다. 누가 장난친 걸 거야. 거짓말 마. 올가는 눈살을 찌푸렸다. 오늘 내가 직접 봤어. 주소까지 말해줄까? 그는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리며 말을 잃었다. 우리 결혼할 때 약속했지. 비밀도 배신도 없다고. 올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때 말했어. 난 배신을 용서 못한다고. 나도 너를 배신하지 않을 거니까. 그땐 난 생각 안 바꿨어. 올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짐 싸 나가. 우린 아이가 있어. 아이들을 생각해. 바람 필 땐 애들 생각했어. 그녀의 눈빛이 번쩍였다. 제발. 키릴은 애원했다. 다시 난 그럴게. 내가 널 용서한다고 치자. 올가는 씁쓸히 한숨 쉬었다. 그 다음은 너의 모든 출장, 야근을 곧장 또 바람으로 받아들이며 신경질적으로 살 거야. 그건 결국 아이들에게 상처가 돼. 그는 고개를 숙였다. 지금은 나가줘. 이혼, 재산, 양육 문제는 내가 좀 진정되면 그때 얘기하자.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고 얼마 뒤 남편이 마당을 나서는 게 창밖으로 보였다. 올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이들 낳고부터 남편에게 덜 신경 썼고 살도 쪘고 그래도 우리는 꽤 잘 살았다고 믿었는데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크게 울었다. 이 일은 내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었는데 키릴도 결국 다른 많은 남자들과 같았어. 한편 화요일마다 베라에게 들르던 키릴은 그날 나타나지 않았다. 베라는 치장을 하고 안주를 준비했으며 냉장고에는 샴페인이 차갑게 식고 있었다. 마리나가 아내가 직접 본 것까지 확인해 준 뒤라 그가 오늘 밤은 분명 머물 거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다.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었다. 혹시 무슨 일이? 그녀는 밤새 번호를 눌렀다. 이튿날 아침 베라는 반차를 내고 택시로 그의 회사로 갔다. 누구 찾으세요? 리셉션 비서가 딱딱하게 물었다. 키릴 알렉산드로비치요. 지금 효회 중입니다. 전할 말이라도. 아니요. 기다릴게요. 잡지를 넘기며 기다리던 그녀는 비서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힐끗 보았다. 얼마 후 비서는 말했다. 10번 방으로 들어가세요. 문을 살짝 열어보니 키릴이 책상 앞에 앉아 액자 속 사진, 웃고 있는 올가와 두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키류사, 이러면 안 되지. 베라는 대담하게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얘 어제 안 왔어. 걱정했잖아. 여긴 얘 왔어. 키릴이 벌떡 일어나 다가왔다. 나가. 먼저 설명부터 해줘. 그녀가 팔을 빼며 말했다. 전화는 얘 꺼놨어. 어제 저녁엔. 그는 다시 의자에 앉았다. 집에 가. 오늘 밤엔 올 거지. 기다릴게. 베라는 공중으로 키스를 날리고 나갔다. 그날 저녁, 그는 베라의 현관을 들어서자 그녀가 목에 매달려 키스를 퍼부었다. 그는 조심스레 떼어내고 부엌으로 갔다. 무슨 일 있어? 그녀가 어깨를 감싸며 다정히 물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어두워? 문제가 생겼어.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가 내 존재를 어떻게 알았는지 이혼하자고 해. 어떻게 알았을까? 베라는 일부러 놀란 표정을 지었다. 우리가 함께 있는 걸 거의 안 보였는데. 몰라. 어쨌든 집에서 나가 달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다. 그럼 내게로 와. 베라가 기쁨을 감추며 말했다. 둘이 살기엔 충분해. 이미 살 곳을 구했어. 키릴은 날카롭게 잘랐다. 그 문제가 아니야. 가족을 어떻게 되돌릴지가 문제야. 돌아갈 필요 없어. 여기서 같이 살자. 우리 정말 잘 지낼 거야. 내가 뭘 말하는지 알기나 해. 그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난 내 가족이랑 있어야 행복해. 그럼 난 어떡하라고.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너는 일상의 도피처였어. 남자는 씁쓸하게 웃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어. 베라의 볼을 눈물이 타고 흘렀다. 난 널 사랑해.
너도 그럴 거라 믿었어. 내가 어떻게 수십 년을 함께한 아내와 내가 목숨처럼 사랑하는 아이들을 버려. 나도 아이를 낳아줄 수 있어. 난 내게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그는 차갑게 잘랐다. 우린 끝이야. 더 이상 전화도 회사로 찾아오는 것도 하지 마. 아내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 거고 언젠가 그녀가 날 용서해 주길 바랄 뿐이야. 그는 빠르게 떠났다. 베라는 속삭였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녀는 키릴과 자신의 삶을 동시에 무너뜨린 기분이었다. 그녀는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그리고 곧 전원을 꺼버렸다. 그녀는 우리 아내 짐승처럼 집안을 헤매다. 냉장고에 샴페인을 꺼내 머그컵에 따라 들이켰다. 더 독한 게 있었으면 좋을 텐데. 샴페인은 기쁠 때 마시는 술이지만 그녀 속은 온통 어둠과 허무뿐이었다. 빈 병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소리내어 울었다. 그를 처음 만난 날을 떠올리며. 아침,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다. 머리는 깨질 듯 아팠고 몸은 매맞은 것처럼 쑤셨다. 왕진 의사가 와서 병가를 써주고 약을 처방했지만 베라는 알았다. 어떤 약도 지금의 마음을 낫게 하진 못한다는 걸. 일주일 내내 그녀는 겨우 부엌에 나가 차 한 잔 타 마셨다. 어느 저녁 마리나가 문을 두드렸다. 간신히 문을 연 베라를 본 그녀는 탄식했다. 이게 누구야? 뭐가 이렇게 말랐어? 키릴이 날 버렸어. 베라는 낮게 말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마리나는 자기 집에 올라갔다가 곧 감자 으깬 걸 들고 돌아왔다. 먼저 먹어. 그녀는 숟가락을 건네고 말했다. 그리고 다 말해. 싫어.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 바보 같긴. 마리나는 투덜거렸다. 그깟 남자 하나 때문에 이 지경이야. 마음만 먹으면 널 좋아할 남자는 1000명도 넘게 생겨. 난 아무도 필요 없어. 키릴만 있으면 돼. 베라는 고개를 저었다. 마리나는 아이 다루듯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어 주었다. 안 먹으면 못 나진다. 그러다 아무도 사랑 안 해준다. 베라는 얌전히 입을 열었다. 그럼 우릴 계획은 실패네. 마리나는 접시를 씻으며 말했다. 아니, 성공했어. 아내가 그를 집에서 내쫓았잖아. 근데 그는 내게 오지 않았어. 오히려 우린 끝이라고 했지. 가족을 되찾겠다고. 그러면 됐네. 마리나는 퉁명스레 말했다. 그 아내 뒤나 쫓아다니라지. 우린 너에게 다른 사람을 찾자. 그 아내들이란 사람들,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마리나는 말을 이었다. 2주 전에 니콜라이 에두아르도비치가 회사에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거든. 간호사한테 나한테 전화해달라며 간병 좀 해달라더래. 내가 그 사람 간병까지 하라고. 누가 대신 해줬는지 알아? 날 떠나게 만든 바로 그 법적 아내. 그리고 퇴원 후엔 집으로 데려가서 돌본대. 그럼 너 그 사람하고 결혼 안 하겠네? 베라가 물었다. 누가 그런 사람을 원해? 마리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내 젊음을 다 바친 게 아깝긴 하지만 아플 땐 법적 아내가 간호하는 법이지. 부엌 탁자에 마주 앉은 두 여자는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공통점은 하나, 지금 둘 다 외로웠다. 그리고 아직 몰랐다. 가정이란 건 사랑뿐 아니라 인내와 용서, 무엇보다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서로를 떠받치는 지탱이라는 사실을. 올가는 정말로 이혼을 했다. 키릴은 재산 분할을 요구하지 않고 집과 살림을 전부 아내와 아이들에게 남겼다. 그는 작은 집을 빌려 혼자 살며 보브카와 카투사를 전보다 더 자주, 더 오래 만났다. 그는 아직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언젠가 아내와 화해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서로 사랑한 두 사람이라면 인생길에 어떤 장애가 있어도 결국 함께 있어야 한다고 그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